오늘의 강사이신 김기태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해운대에서 개원하고 있는 태성형외과 김기태입니다. 그 제목은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은 성형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제일 흔한 게 전후 사진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건 나중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그 부일 여성대, 그러니까 부산일보하고 인연이 이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문 안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거 제가 되게 알고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신문을 한 8개, 9개 보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꼼꼼히 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보고 하면서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다르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이나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신문사의 존재의 가치는 있는가? 과연 그런 거에서 이런 강의나 이런 대학이 결국은 신문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산일보가 또 훌륭한 언론사라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내용이 그 성형외과가 어떤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 그러면 의료가 어떤 건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 성형이 도대체 어떤 건가, 그리고 아름다움, 어제도 강의가 그런 거였는지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렇긴 한데,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용 성형에 대한 이해, 이렇게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의 정식 명칭은 성형재건외과입니다. 영어로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그리고 미용 성형외과는 코스메틱 플라스틱 서저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생각하시면 성형외과 그냥 미용 성형외과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형외과가 어떻게 유래했는가? 저도 의과대학 6년을 가고 인턴을 하면서 성형외과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과가 그냥 외과도 일반 외과로 하죠. 요즘 외과를 하죠. 일반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많은데, 성형외과는 뭔지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때 전쟁이 나면 화상도 있고 총상 있고 뼈도 날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치아가 날아가면 치과 선생님도 붙고,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피부 이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외과가 됐고, 그래서 여러 과에, 그래서 요즘 그 양악 수술이라고 하면 치과 선생님들이 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아니면 성형외과 한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성형외과가 처음에 될 때 치과 선생님들 중에 뼈를 다루던 선생님들도 성형외과를 같이 만들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재건을 하는 외과, 그래서 다른 흉부외과나 이런 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정상으로 돌리는 외과가 성형외과고 재건외과가 된 거고, 그래서 가장 늦게 분화한 외과 분야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의사 여기 계신 어머님들, 친척 아니면 심지어 아들 다 의사들, 흔히 사실 의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료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면 무형의 형태, 서비스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요. 재고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한 시점에 서비스 제공받지 못하면 상품의 가치 실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병원 가면 기다리시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한꺼번에 몰리면 대충 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대충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예약하고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성형외과 예약해놓고 당일날 수술 받으러 안 오시면 정말 미칩니다.
왜? 예, 그 시간 동안 놀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관여도란 의료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의사가 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생산성이 사실 떨어지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병원에서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트릭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의사가 해야 될 걸 이제 보조 인력들이 쓰게 되는 거고,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성형외과에서도 제일 중요한 상담을 실장이 하잖아요. 예, 진료를 보는 건데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실장이 하고 의사는 수술만, 그럼 돈을 벌죠. 예. 라고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치료 이루어져야 되고, 치료 지체되면 다른 병원 가려고 하죠. 예. 그리고 시장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삼성은 휴대폰 만들어서 전 세계로 다 팔지만 암만 훌륭한 병원도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이라서 그래서 지역적이고, 그래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 서울 삼성병원에 있으면 부산에 더 잘하는 선생님이 심지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삼성병원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같은 의사가 두 곳에 곳 진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자꾸 서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암만 삼성병원이 커도 삼성전자랑은 잽이 안 되는 거죠. 왜? 할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10배 확장해서 공장처럼 10배로 해서 생산 라인을 10배로 돌리는 게 아니라 10개의 분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큰 뭐 한의원도 있고 뭐 병원들도 보면 서울에 있는 병원 부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그건데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같이 쓰고 똑같은 기술 아니지만 환자들이 생각하는 거, 아, 저 병원에 가면 저 정도의 퀄리티에 있는 진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제일 비중이 많이 한 거고, 그 직원들이 저희 병원에는 피부관리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해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잘 해줘야 되니까 또 충분히 대우해주고 좋은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가 다 하면 좋은데 접수도 받아야 되고 다른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노동집약적이란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그 의료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품질 측정의 어려움,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됐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뭐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미용 성형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병 나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했니 못했니 그리고 주위 분들이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미용 성형, 코스메틱 서저리가 뭐냐? 의료의 전통적인 목표는 질병을 치료해서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죠? 감기, 뭐 허리가 아프시고 그렇게 하면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게 치료의학이고요. 성형 의료 중에 이제 재건 성형의 목표는 치료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화상을 입었다. 그럼 화상 입으면 화상외과 가서 화상 치료를 하고 해서 일단 아물게 하는 것까지는 거기서 하는데, 그 다음에 되면 이제 흉터가 남고 이렇게 되면 정상으로 하는 건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죠. 피부 이식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레이저를 좀 더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미용 성형 의료의 목표는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멀쩡한 사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가 못난 게 문제라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건 개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낫게 하는 향상이죠. 더 낫게 하는 거. 정상을 슈퍼노멀로 더 낫게 하는 게 미용 성형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기는 거죠. 외모의 개선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의료든 뭐 의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할 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얻는 이득이 더 크면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부작용을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환자들은 정말 손톱만큼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힘든 거죠. 이게 저희 와이프도 그러고 저보고 성형외과 왜 했냐고 하는 이야기 합니다. 당신 그래도 싹싹하고 잘하는데 정형외과 했으면 우리 재벌 됐을 거라고. 예, 근데 성형외과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적정한 미용 성형 의료가 뭐냐? 예, 환자가 자신이 의도하고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나오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외모 지상주의냐 아니면 이제 미용 성형외과에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이 자꾸 외모 지상주의로 가니까 성형외과도 좀 안 좋은, 그리고 성형외과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있습니다. 뭐 영화 뭐 베테랑 이런 영화 봐도 보면 그 성형외과 의사 뭐 마약 재벌하고 마약 같이 하고 뭐또 대통령 요즘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거기도 심지어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화가 나죠. 그분은 성형외과 전공한 분도 아닌데 그냥 진료만 성형외과 보시는데 성형외과 의사처럼 아시는 것도 그렇고, 성형외과의 이미지는 사실은 그런 것도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성형외과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성형외과 의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성실하고 주의 깊게 의료 활동을 임해야 한다. 최신의 의료 기술을 습득하고 양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의료 행위는 의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결과가 안 좋은데 불가피하게 생기죠. 그렇게 할 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거는 사실은 교과서적인 의료윤리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 의사가 이런 의무를 충실히 시행하면 사실은 수익은 줄고 도덕적으로는 정당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돼야 되나, 그러니까 수익을 늘리려면 약간은 좀 도덕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진료하고 이런 것도 조금 대충 하고 뭐 마케팅도 좀 해서 환자들 조금 속이면 되는데,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자꾸 싸고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냐? 비싼 게 다 좋으냐? 아니요. 비싼 게 실망을 시킬 수도 있지만 싸고 좋은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나 이런 뭐 변호사도 그렇고 전문직 쪽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게 그렇게 한다면 그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게 의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구나, 싸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은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싸다고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아름다움이란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 자, 여기 그림이 6개 있거든요.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이 제일 예쁜가요? 거의 이쪽에서 5, 6 이렇게 됩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죠. 예. 예. 이건 이제 이런 논문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여러 얼굴들을 포샵을 해서 이제 비율을 바꾼 거죠. 그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 눈, 코, 입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마법의 뭐 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얼굴을 예쁘게 보이게 하는 거에 이제 우선순위라고 돼 있죠. 보면 얼굴의 모양, 이마의 높이, 뭐 눈썹의 모양,
눈 크기, 코의 모양, 입술, 피부의 성격. 이건 서양의 논문이긴 한데 뭐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의 모양, 그러니까 사실 얼굴 작으면 일단 먹고 가는 거죠. 어떤 수술을 해서라도 예쁘게 해주는데 얼굴이 많이 크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흔히 이야기는 뭐 의사들 말대로 이거 돌려깎기를 해도 하는데 심지어 앞쪽에 있는 얼굴에 그거는 뭐 강대도 좀 줄이고 할 수 있지만 더 문제는 이 두상 얼굴 이 귀 뒤쪽으로 이렇게 넓게 이제 있는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마의 높이를 하려고 하면 뭐 보형물도 옆에 했는데 요즘 지방 이식도 하는 거고요. 예. 눈썹의 모양은 뭐 그거랑 관련돼 이제 눈의 크기 그죠? 눈의 크게 하려고 이제 쌍꺼풀 하고 요즘 눈매 교정하고 그리고 이제 앞뒤로 째고 하는 앞트임 뒤트임 하는 게 이제 많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코 입술도 사실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거에 대한 마지막 피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잘 보시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있는 분이라서 여러 가지 수술을 했죠. 뭐 눈 밑도 하고 정확한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면이랑 45도 이렇게 보는데 똑같은 사람 여기에서 화장의 힘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화장도 잘하고 꾸미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쌩얼이랑 이거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다 합해져서 그냥 밖으로 보이는 거니까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비율 맞추는 것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골격 수술이나 양악 수술 이런 게 제일 드라마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이 뭐 여러 가지 황금 비율이 뭐 1.618대 1이라고 해서 이 서양의 수학적으로 나오는 황금 비율인데 이 황금 비율을 황금 마스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보면 이 잘생긴 미남 미녀의 얼굴 속에 이런 황금 마스크를 대비해 보면 이 비율이 맞아 떨어져서 잘생겼다고 보는 거고 비율이 맞으면 상대방이 봤을 때 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금 비율이 그러니까 또 예쁜 이런 서양의 모델들을 보면 비율에 맞게 이 계측지에 걸려서 이런 분들 보면 아 맞으니까 그냥 봤을 때 예쁘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비율 때문에 예쁘다고 봅니다. 눈, 코 하나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눈이 작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고 오시면 사실은 편합니다. 왜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지 의사가 상담 안 하는데 상담 실장 먼저 오면 환자가 먼저 덥석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을 좀 키우면 눈 키우세요. 더하고 더하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는 성계가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노안은 자꾸 젊을 땐 이렇게 이마는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저도 지방 이식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이마에 지방을 채워서 이마를 더 도톰하게 하고 아래쪽 턱은 작게 해서 이마는 크고 아래쪽은 갸름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형의 목표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 처져서 위에는 줄어들고 아래쪽은 처져 있죠. 그러면 채우고 당기는 게 뭐 노화 수술에 그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름다움에서 졸리레이드라는 게 뭐냐? 뷰티 어글리 예쁘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여성. 예. 이런 밑에 있던 이런 배우들이 미인은 아닌데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형외과 의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쁜 건 예쁜 거고 또 매력적인 건 맞는데 그래서 꼭 다 예쁘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미인들도 보면 옛날에는 정말 예쁜 사람들이 주로 더 그랬었는데 요즘 아래 이렇게 있는 이런 분들 보면 뭐 오히려 더 개성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요즘은 얼굴의 아름다움보다 뭐 몸매의 아름다움으로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계가 뭐냐? 예, 성형 괴물이라고. 예.
네, 아직 다들 연세에서 잘 모르시는데 젊은 분들은 다 성계라 하면 압니다. 예, 다 똑같이 생겼죠. 예, 똑같이. 그러니까 개성이 없이 계속 하나의 그거에 비율이나 그런 거 의미 없이 하나를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결국 비슷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성향을 하는 건데 저같이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이 누구신지 모를 겁니다. 예, 처음에 최정한이라고 하는데 이분 뭐 제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처음에 지방이 없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은 빈약해 보이는데 지방이 세서 최근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근데 한때 지방이식이 과도하게 되면 이렇게 얼굴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더 이제 어색하다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미용 성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형외과 전문의는 만나고 있는가? 수술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인가? 하고 더 중요한 건데 무슨 시술을 받을지 주위 분들하고 심지어 네이버에 물어보고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어느 집에 얼마인가 다 알아보고 오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물건 사러 오신 거지. 저는 물건을 팔기는 싫은데 사실은 물건 사러 오신 듯이 하고 이 집은 왜 이래 비싸냐 그래 말하면 저는 사실은 화가 나고 그런 분은 보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상담실장 뭐 저희 상담실장도 같이 와 있긴 한데 저희 원칙은 항상 환자분들 많이 기다리시더라도 기다리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셔야죠. 제가 혼자인데 그렇더라도 예약하고 하시면 좀 낫고 그래 해도 제가 먼저 상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뭐 추천이 우선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다 다릅니다. 그죠? 자기 얼굴이랑 그 사람 얼굴의 상황이 다 다른데 그냥 물건 사듯이 핸드폰 사듯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 서비스다. 자, 그래서 환자의 욕구,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게 처음에 환자의 욕구 이런 게 이제 개념이 될 거고 이제 가운데 진단하고 성형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만든 내용이고 저희 병원에 진료하는 철학이고 모토입니다. 그게 개념 진단 성형이라고 제가 한 5, 6년 전에 정했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뭐냐? 환자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여성이 왔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가슴이 너무 작아서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진정한 목표는 가슴이 너무 작아서 남편이 바람도 피는 것 같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가슴을 키우면 예쁘게 하면 남편이 다시 자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수술을 해서 가슴 수술이 잘 됐지만 남편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자기를 좋아해 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어떤 핑계를 대든지 기뻐하든지 않고 저한테 분명히 트집을 잡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알아채지 못하면 서로 정말 난처해요. 수술이 잘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됐다 못 됐다는 정말 주관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수술이 잘 됐으니 의사는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트집을 잡는 어떻게 졌는데 그러면 해결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진단. 그래서 환자의 상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형이 심리 상태가 어떻는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직업, 경제적 상태, 과거에 수술했는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환자의 직업이 정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시간이 없고 하신 분한테 결과가 많지만 결과가 좋지만 그걸 하는 데에서 회복 기간이 길다면 그걸 권할 수도 없고 그게 좋은 치료이지만 환자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면 그걸 권할 수가 없죠. 왜? 이 진료는 병 나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끔씩 연예인들 보면 그 사람 뭐 얼굴이 뭐 너무 피부도 안 좋겠는데 좋아졌다.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영화 하나 찍고 1년씩 쉬고 합니다. 그동안 했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와서 그러면 누구처럼 해달라. 그런데 시간은 한 이틀 내 있는데 뭐 하고 쌍꺼풀 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면은 저가 신이라도 그건 안 되죠. 왜 아무는 그게 있는데. 근데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고 제가 제일 황당한 거 그 다음 날 와서 짝짝이라고 저한테 막 안 그러실 것 같죠? 다 그러세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 보면 왜 이래 부었냐? 짝짝이네. 그 이야기 들으면 저한테 와서 퍼부으시려고 덤비죠. 그러면 저는 뭐 그냥 이제 연차가 연차니 무시하지만 참 깝깝한 노릇입니다. 예. 그래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항상 최신의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그리고 근거 중심의 의학 성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의사들을 싫어하지도 않고 디스하지도 않지만 어떤 의료든지 뭐 금실, 뭐 매선 다들 이야기하고 한의원에서도 미용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근거가 있는가? 논문은 있는가? 아까 부작용은 어떻게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없이 진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의사인데 한의사인데 뭐 다 알겠지 뭐 그래 하니까 믿고 맡기는 거고 심지어 뭐 사사로 진짜로 뭐 다들 가서 뭐 이상한 거 맞으시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와서는 뭐 한 번만에 안 없어졌다고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라고? 그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서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개념 진단 성향이 그런 거고요. 제가 지금 이게 우리 아직 광고 시안으로 만들려고 했는 건데 당신을 이해하고 진단하고 싶게 이해를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습관이 돼서 환자분 한 5분 앉아서 이야기하면 대충은 압니다. 이 사람이 돈은 좀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은 있냐? 아니면 다른 왜? 그 안 하면 그 짧은 시간에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똘끼 충만이다. 아니면 사이코다. 그럼 사이코라고 생각되면 상담하고 그 다음에 뭔가 표시를 해서 우리 실장한테 보내죠. 그러면 이분은 좀 이상하니까 웬만하면 보내드리라. 그죠? 왜? 수술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다 멀쩡하시지만 이 마음속 안에 성향에 관련돼 있어서는 왜곡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도 앉아 계실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뭐 옛날에 다른 데 수술해가지고 나중에 세월 지나니까 좋아지긴 했는데 처음에 뭐 병원 가서 뭐 의사 보고 난리를 치고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제가 그 KNN에서 방송한 건데 이제 환자 이건 작년 건 아니고 재작년에 찍었던 건데요. 이렇게 이제 보고 환자를 이제 실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 이식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상담하고 수술에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지 지방으로 애교살을 만든다든지 다크서클을 없애고 그리고 앞 광대 쪽에 지방을 잘 이식하면 이 과정이 이제 환자를 충분히 보는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특수한 장비로 이제 사진도 찍고요. 그래서 세르디 시뮬레이션 촬영을 통해 난주 기술 시뮬레이션에서 전과 후의 미세한 차이까지 측정한 후 지방에 들어갈 경계선을 미리 디자인해 봅니다. 지방이 이렇게 각져져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면 지방이나 이런 피부 조직들이 얇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건데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 계속 그 투자하고 뭐 저런 장비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의 주의란 목표는 그런 겁니다. 그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공부를 해서 후배 의사들이나 이런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 그게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성형하는 성형외과 의사들 그냥 뭐 의사 걱정 사실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를 그냥 다른 과 의사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왜 뭐 의사 같지 않게 뭐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자들 뭐 쌍꺼풀 내주고 가슴 키우고 그게 의사냐? 그래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웬만한 다른 내과 선생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멀쩡한 사람 더 낫게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방송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대충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전후 사진들을 뭐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 아마 좀 남으면 이제 뭐 그래도 또 성형외과 의사 왔는데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크게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진료실에서 앉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가르쳐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성형외과가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왜 그런가 잘 보시면 수술의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치질 수술하면 환자분들 알라고 해도 모르잖아요. 내과 뭐 감기 치료해도 나아서 낫는가 피 검사해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지만 미용 수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붓죠. 붓는데 이쪽이 더 볼 수도 있고 저쪽이 조금 뭐 멍이 들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수술할 때 깔끔하게 돼도 나이가 있으시고 또 심지어 가서 어떻게 찜질 잘 하시지 않고 뭐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다 저가 감당해야 될 그거이기는 한데 겉으로 보이니까 뭐 한 일주일 됐는데 한쪽은 조금 더 부어 있고 반대쪽은 조금 덜 그러면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고 짝짝이네. 어느 집에서 했니? 아이고 내가 아는 그거 가지 하면서 또 얼마에 했다더노 물어봅니다. 그러면 얼마라? 아이고 돈도 비싸게 줬네. 어찌할 건데? 그러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득달같이 옵니다. 와서 어쩔 거냐고 이건 이제 큰일 났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쩌기는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고 시간 지나서 안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죠. 환자 그 시간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라 시간으로 먹고 사는데 그죠? 근데 그걸 분쟁을 하고 저한테는 그러면 또 치료실에서는 하고 나면 알았다고 가죠. 가서 또 전화해가지고 우리 실장을 이제 들볶기 시작합니다. 전화로. 거의 뭐 괴롭히는 거죠.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지면 제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 많이 받으면 환자가 안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이 지금 나오는 건 아까 봤던 저 특수한 장비로 한 거고 작년 겨울 가을인가요? 그래서 제 KNN에서 제가 또 저런 프로그램을 찍었습니다. 그게 뭐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닥터스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 아마 나름 많이 보시고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척추병원, 뭐 정형외과, 뭐 한의원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근데 성형외과 잘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거 잘 됐고 못 됐고를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처럼 보통 똘끼가 있지 않으면 그걸 하려고 하는 제가 2번을 찍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 환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한 겁니다. 이 환자분들은 공짜로 수술했으니까 대박이죠 사실은. 근데 이분은 잘 보시면 눈도 지금 위에 좀 푹 꺼져 있고 한쪽 눈이 조금 더 개슴츠레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리져 있고 볼륨이 좀 빠져 있죠. 50이 안 되셨거든요.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 이식도 얼굴 전체 하고 또 특수한 레이저로 피부결을 좋게 하는 거 하고 눈 이쪽에 양쪽에 이제 상안검 성형 수술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이식하고 해서 눈이 이제 거의 똑같이 심지어 잘 떠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2일 됐습니다. 2주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방송의 촬영은 모아서 찍고 2주 있다가 한꺼번에 다 해서 인터뷰하고 해서 편집해서 한 달 안에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사기를 못 치는 거죠. 죽을 똥 살똥 며칠 동안 긴장해서 수술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면 사진 45도 예, 보시면 이마 같은 이런 것도 윤곽선이 미세하게 있던 게 조금 더 매끈해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탄력이 있어져 있습니다. 몇 달 지났거든요. 이제 이분은 한 40대 초반인데 이분도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처지고 이제 보면 입도 조금 튀어나와 보이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강하게 받죠. 이게 굴곡이 져 보인다 이거죠. 그걸 좀 부드럽게 하는 지방 이식을 같이 한 거죠. 눈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45도로 보면 훨씬 좀 더 매끈해 보입니다. 여기 이제 이분도 12일 됐으니까 여기 멍은 조금 들어 있지만 쌍꺼풀하고 12일째 이러면 뭐 잘한 거죠. 사실은 그 턱도 이제 턱 주위에 해서 이게 좀 들어가 나와 보이고 하면 훨씬 실제로 보면 훨씬 느낌은 좋아 보입니다. 특히 지방 이식 이런 것들은 막 빵빵하게 하면 다 그 연예인들 얼굴 큰 김수미, 젊은 김수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왜 그래 됐냐면 너무 과하게여서 얼굴의 형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표정을 지으면 이렇게 마치 그 다람쥐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옆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코 수술을 한 거고요. 이제 수술을 한 걸 보면 콧대가 사진 찍으면 여기만 보여요. 이러죠. 실제로 여기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빛이 안 받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빛이 이렇게 받죠. 그죠? 예. 물론 이분은 코만 했지만 나중에 앞에 본 분처럼 지방 이식을 해주고 이러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인 합니다. 이제 이런 옆에서 보면 그리고 이분도 12일 된 거니까 지금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 있죠. 밑에서 보면 코끝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고요. 이분은 옛날에 이제 눈 밑에 항검 성형 수술 하셨대요. 근데 여전히 여기 좀 꺼져 있고 여기 좀 볼록하다고 하셔서 수술하고 10일 됐는데 이분은 살짝 흉터 보입니다. 그죠? 피부도 좀 두껍고 해서.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볼록해졌죠. 마치 뭘 채운 것처럼. 저가 눈 밑에 수술하면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다 당겨 올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함몰돼 있던 부분이 확 올라가 있죠. 그래서 옆으로 보면 훨씬 젊어 보이게 되는 거고 흉터는 다 지금 한 4개월 됐던데 처음에는 이분 저한테 난리 쳤습니다. 예.
뭐 수술을 해가지고 인터뷰도 안 하려 하더라고요. 우리 실장하고 되게 그랬어요. 잘 돼 있는데. 근데 왜 그랬는지도 알아요. 근데 지금 4개월 돼서 얼마 전에 멀리서 오셨었거든요. 와서 저한테 살짝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자기 좀 무안하거든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 흉터도 더 없어지고 훨씬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걸 못 기다려 주십니다. 대부분. 그 저가 감정의 쓰레기통도 아니고 우리 실장도 직원들이 감정의 쓰레기통도 아닌데 온갖 험한 말을 다 듣고 살아야 되는, 그죠? 근데 많이 듣고 삽니다. 그래서 웬만큼 욕해가지고 저는 그냥 또 나무아미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예. 근데 그것까지 다 비용을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꺼져 있는 거 올라가는 거. 이분도 보면 이제 60대인데 이분은 그 전에 이제 수술하셨던 분 이제 찍어 놓은 거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 보면 눈 위에도 좀 푹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피부도 쭈글쭈글 하시고 그렇죠. 지방 이식하고 특수한 레이저 치료했습니다. 특수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는 제가 만든 치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치료가 있는데 그런 건 학회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경과를 보고 있는 분이고 이제 볼륨도 그렇고 훨씬 좋아 보이시죠. 예. 이분은 잘 보시면 눈이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눈은 좀 개슴츠레 해주고 쌍꺼풀은 이렇게 크게 어색하게. 예. 눈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은 작아지고 눈은 많이 떠지게 돼 있죠. 정면에서 보면 좀 과해 보이지만 45도로 보면 훨씬 좋고 실제로 보면 많이 좋아지고 환자분도 만족합니다. 재수술을 해도 한 신경 써서 하면 2주 정도 그렇게 되고 결과는 우리 몸은 칼을 대면 흉터가 자리 잡고 완전히 아무데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뭐 찢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흉터 치료는 6개월 있다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흔히 아시는데 사실 흉터 치료도 찢어지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요즘은 하는 거고 그런 특수한 치료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6개월 동안 계속 아물고 부드러워지고 하면서 6개월 정도까지 간다는 거죠. 그거를 서로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 이해를 안 해주셔서 항상 힘든 일을 겪습니다. 이 남자분은 이제 여기 이제 뭐 권투하다가 다쳤어요. 뼈가 이렇게 좀 튀어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뼈를 치고 코끝도 좀 세워드리고 해서 45도로 보면 그렇고 실제로 보면 훨씬 매끈해졌고 코끝도 그죠. 지금 보면 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코끝에 여기 열었던 상처는 아직 붉습니다. 이제 과거에 했던 그냥 사진들 그냥 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그냥 설명 다 마치고 또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실 거니까 그렇게 할 건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미용 성형은 왜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제가 성형외과 그러니까 제가 의대를 89학번인데 그러면 그 의사가 된 게 95년도고 이제 그 학교 성적도 뭐 상위 뭐 10% 안에 들었고 인턴 할 때도 제가 부산 백병원에서 인턴했는데 부산 백병원 인턴할 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군대를 간 사람도 있고 남자들은 안 간 사람도 있고 한데 군대 안 간 사람들 중에 제가 오늘은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인턴 상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외과를 하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정형외과는 잡아드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노가다가 돼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위에 선배들 레지던트들도 니 왜 그래 팔 힘이 없냐 뭐 이렇게 해서 정형외과는 제끼고 나머지 외과 뭐 안과 조그만 안과부터 해서 다 지원하기를 바라고 했는데 제가 성형외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크리에이티브 안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게
어려운 그거이긴 하지만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수수께끼 풀듯이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이거든요. 근데 자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싸게 하고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환자들은 싸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그러니까 기대치는 너무 높고 돈은 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들이 짠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디서 단계에서 돈을 벌어들일까, 아니면 안정성을 버리고 어쨌든 내 인컴 마니를 유지하기 위한 짠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 뭐 다른 의사들 디스하고 나는 괜찮고 다른 의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거에 하루 종일 날마다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할 건데, 뭐 보톡스 필러도 그렇죠. 뭐 보톡스 필러 처음에 턱에 보톡스 맞는 거 오리지널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보톡스 턱에 보톡스 한번 맞는데 얼마쯤 하셨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 네. 8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턱에 보톡스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예. 예. 5만 원짜리 있고 뭐 그래 한데, 잘못됐다가 아니라 공급 가격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그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진짜 뭐 착한 식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뭐 내부에 뭐 이런 걸 고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토당토 안 하게 그렇게 해서 가면 거기 다 가잖아요. 그 가면 그분은, 그런 의사들은 돈 많이 벌게 되죠. 저도 보톡스 하지만 저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나의 원가 개념이랑 그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이 좀 흘렀습니다만, 어쨌든 성형외과는 너무나 다양한 그런 것들을 수학 문제 풀듯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후회는 없습니다. 되게.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건데, 이제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미용 성형 그렇잖아요. 주위에 보면 너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뭐 환자분들은 오셔서 제가 그에 뭐 나름 수술은 한다고 하니 오셔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해결하기가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설명드려도 이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진짜 깝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게 하려면 이런 일도 성형외과도 정말 제대로 돼 있는 외과 학문이고, 그리고 다들 열심히, 그래서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후배 선생님들 그렇고 선배 성형외과 선생님들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성형외과 가서 너무 돈 이야기 하시지 말고, 와서 너무 가가지고 뭐 물건 팔듯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료거든요. 의료 물건,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쉽게. 성형외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의사들도 너무 쉽게 환자들한테 접근한 거는 좋은데 권위가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게, 그러니까 보톡스 턱에 있는 거 5만 원, 3만 원 받아도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환자가 정말, 필러도 그렇습니다. 필러도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는데 실명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싸게 한다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지만, 싸게 해가지고 하면 많이 해서 돈을 벌겠다고 의도한 바니까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걱정되는 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제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환자를 대충 보고 환자 뭐 그래도 뭐 돈 물려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서로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요거는 옛날 사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이고요. 예. 예. 눈을 이제 조금 크게 만드는 거죠. 예. 남자분들도 그냥 그렇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이거 한 5, 6년 전 거라서 그 이제 눈 좀 잘못돼 있는 거죠, 그죠? 엉켜붙어 있는 거면 풀어지면 여기 엉켜붙어 있어서 이게 흉터 조직이 차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다 그냥 하면 이렇게 사실은 이 사진 보면 지금은 더 잘 하고 그때 좀 죄송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코도 이제 사실 이런 사진 보여드릴 때는 편하죠. 뭐 어떤 거 했고 하면 그냥 보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보고 서로 판단하는 거니까 좋기도 하고 가슴 수술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지어 요즘 했던 보형물들이 아니고 제가 배꼽으로도 많이 수술을 했었습니다. 배꼽으로만 해서 이제 식염수 보형물을 쓰는데 식염수 보형물은 이렇게 간으로 물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공을 해서 보형물에 이렇게 밖에서 식염수를 넣고 탁 빼면 보형물만 탁 남습니다. 예, 그렇게 수술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이제 물방울 수술을 많이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린 게 결국은 미용 성형은 좀 낫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 나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비유를 하자면 그 사람을 이야기를 뭐 물건으로 해서 그런데 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차 엔진도 좋고 성능이 너무너무 좋은데 차의 껍데기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 차에 사람이든 어쨌든 차에 제일 그거는 좋은 성능으로 운전을 해서 이동 수단이니까 거기서 능력은 뛰어난데 겉 보이는 게 너무 보기가 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한다면 밖에를 조금 예쁘게 해주고 조금 튜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거꾸로 따지면 안에 내용도 없고 그거 보면 사람은 진짜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겉으로 예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 주니까 제가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욕할 때도 있습니다. 참 내가 돈 주니까 하긴 하지만 내가 좀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꾸로 정말 한데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젊어 보이면 더 나은 사회생활이나 자신감을 얻으시고 하면 성형외과 의사가 도와주면 그건 저도 행복을 느끼고 근데 그런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형외과 의사는 되게 치열하게 일을 한다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 뭐 언님들 시간을 제가 뺏고 있는 건데 뭐라도 하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강의했고 뭐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